제가 놀란 거, 테슬라는 무슨 회사를 하고 싶은지 아세요? 자동차 회사 하고 싶어 하잖아요. 이제 그 나스닥과 관련해가지고 네네.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고 네, 맞습니다. 해주셨는데, 자, 어떤 말씀 좀 특별히 이제 있으실까요? 저희가 지금 이제 저희 자문 받고 계신 분들이나 저희 주요 포트폴리오 안에는 당연히 제가 벌써 1년은 안 됐지만 말씀드리기 시작한 지 몇 달은 된 것 같은데, 저희가 이제 기술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들이 좀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 편이고, 그 다음에 연금이든 어디든 나스닥 100을 중심으로 한 포트폴리오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이 만을 찍으면서 이 시점에서 이제 제일 많은 궁금증은 뭐냐면 이제 부담스러운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고요. 그래서 그냥 빨리빨리 좀 말씀드릴게요. 예를 들면 이제 답을 좀 드려야 되니까, 예를 들면 투자 시장에 들어오시면 이제 명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, 가격의 숫자로 보는 그런 방식이 안 맞아요.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만을 찍었을 때 역사상 최고거든요. 그런데 나스닥으로 봤을 때 대부분 또 같이 뒤따라오는 말이 뭐냐면 PR이라 그래서 이익 대비 주가의 배수를 말해요. PE 비율이라고도 하고 PR이라고도 하는데, 이 비율이 지금 현재 아마 오늘 그 방송하시는 분들로 보니까 27배도 얘기하시는데, 정확하게 인베스팅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24배 정도? 근데 아마 27배든 24배든 그 정도 와 있고요. S&P가 23배, 22배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. 이게 뭐냐면 S&P라는 그 지수의 기업들의 이익을 다 합칠 수 있잖아요. 500기업에. 그 이익을 갖고 그러니까 주가하고 비교해서 EPS라고 해서 주당 한 주의 가격이 주가에 비해서 주가가 이거에 비해서 몇 배냐, 이게 PR이거든요. PE 비율이라고 해서 earning과 price의 비율이에요. 그러니까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몇 배냐,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몇 배냐, 이런 개념인데, 이게 배수가 높아지면 부담스러워지는 게 분명히 맞고, 이게 버블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굉장히 맞는데,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, 숫자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. 그게 뭐냐면 가격으로만 보면은 저게 나스닥이 500원이었던 게 10,000원이 된 거예요 지금. 근데 우리가 항상 봐야 될 게 뭐냐면 이익에 비해서 주가의 비율 개념으로 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. 무슨 얘기냐면 500원일 때 이익과 지금 10,000원일 때 같은 이익인데 값이 10,000원이 된 거면 이건 버블이에요. 그런데 500원일 때 이익에 비해서 10,000원이면 몇 배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, 이익은 그거보다 더 많은 배수가 올라와 있다면 그 이익의 배수인 가격이 부담스러운 게 아닌 거죠.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주식이나 기업 투자를 대할 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, 얘가 늘어나는 이익에 비해서 값이 몇 배냐를 따져야지, 저게 5,000원짜리가 100,000원 됐어, 이런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.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보면 제가 숫자부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.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.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다 기업들의 이익을 작게 잡을 수밖에 없어요. 올해 안에 감소를 예상할 수밖에 없잖아요. 왜냐면 한 달 이상 셧다운했고, 그다음에 여러 가지 면에서 수요가 줄어들 테니까, 그렇죠? 그다음에 항공주 이런 거는 아마도 조금 더 여행주나 이런 건 데미지가 또 이어지기도 할 거잖아요, 그렇죠? 그러니까 실적 감소를 예상해서 자기네가 올해 안에 어떤 실적을 내겠다고 말하는 그 숫자들이 있는데, 그 비율을 불러드릴게요. 예를 들어서 러셀 2000이라 그래서 미국의 중소형주 2000개를 인덱스로 만들었는데, 미국의 중소형주들은 어떻게 실적 예상을 했냐면 올해 안에 마이너스 22.5% 정도 줄어들 거라고 예상해요. 자기네가 원래 생각했던 이익에서 마이너스 22% 적게 나올 거라고 봤어요. 다우는 마이너스 17.8%가 감소할 거다, 이익이 전년에 비해서. S&P는 16%, 마이너스 16% 감소할 거다. 나스닥은 마이너스 11%. 저희가 추천드리는 나스닥 100은 마이너스 9.3%예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, 실적이 러셀 2000이라는 중소형주와 비교하면은 몇 배인가요? 22% 줄어드는 대상에 22% 줄어드는 러셀 2000과 9%밖에 안 줄어드는 나스닥 100이면 실적 차이가 몇 배가 나요? 거의 3, 4배 나는 거 아니에요? 그쵸?
그런 것처럼 근데 러셀 2000이 얼마 그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얼마다라는 거하고 나스닥 100을 같이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죠. 왜냐면 얘는 그 실적이 더 훨씬 빠르게 좋아지거나 더 실적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거죠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전달이 잘 안 될 것 같아요.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향후에 코로나로 인해서 바뀌는 세상에서도 나스닥 100 기업의 이익 성장률은 굉장히 다른 기업에 비해서 높아요. 또 만약에 2차 대유행 같은 것들이 올 때에도 이미 앞에서 증명한 것처럼 언택 같은 경우들은 오히려 실적이 더 늘어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. 그러면 지금 얼마나 빨리 올랐냐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. 실적 대비 주가를 보는 게 중요하니까. 그런 측면에서 나스닥에 대해서 향후에 그래서 항상 이렇게 P를 볼 땐 뭘 보냐면 12개월 포워드라고 불러요. 12개월까지 봤을 때 늘어날 이익을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성장이 뒤쫓아만 간다면 만이 아니라 이만을 가도 그걸 갖고 그 숫자만 단순히 보고 너무 오른 건 아니냐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를 볼 게 아니라 나스닥 100 기업 안에 있는 기업들이 향후 코로나 대유행이 오더라도 더 이익을 낼 수 있는 기반이냐. 저희가 계속 강조하는 건 세상의 구조가 바뀌었다. 산업의 구조가 바뀌었다. 이게 코로나 때문에 새로 생긴 게 아니라 빨라진 거다. 앞당겨진 거다라는 개념에서 보면 나스닥에 대한 부담 단기적으로 힘드니까 조정도 하고 다 할 수 있겠죠. 근데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익 실현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기본적으로 향후에 더 이익을 낼 거에 대한 바라보는 게 있다. 사실 오늘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테슬라 말씀도 못 드리지만 테슬라가 1000불을 넘은 거는 사실은 과학인 게 있죠. 그렇죠?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그 테슬라하고 다른 양대 진영의 구글 쪽에 자율주행차 쪽이 있어요. 뭐 웨이모나 이런 쪽들이 그쪽 진영인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얘기 나온 김에 웨이모는 레이다라는 센서 기술을 사용해요. 레이다. 테슬라는 카메라 센서 8대를 써요. 값이 레이다 한 대 다는 것보다 카메라 센서 8대 싼 게 압도적으로 싸요. 레이다는 비싸요. 워낙 센서가 좋기 때문에. 근데 무슨 말 하고 싶으냐면 테슬라는 레이더 같은 좋은 센싱 그 아주 뛰어난 센싱 장비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요. 차값이 빨리 떨어지기를 바라는 카메라 센서 8대를 달아도요. AI를 같이 돌리기 때문에 전혀 레이더에 비해서 늦지 않아요. 더군다나 중요한 건 레이더를 달아서 돌아가느냐고 차값이 빨리 안 떨어져서 전기차 도입이나 그 다음에 자기네들의 그런 걸 펼치는 게 늦어요. 구글 웨이모 진영은 거의 많이 낙담하고 실패라고 생각한 적이 굉장히 많아요. 그런가 하면 테슬라는 값을 무조건 싼 것만 추구를 해요. 적게 빨리 상용화되길 바라고. 근데 또 중요한 게 이 전기차의 관점은 뭐냐면 성공은 키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 제가 얼마 전에 자료 보면서 되게 놀랐는데 그 사람의 말이 맞아요. 포인트는 뭐냐면 AI예요. 이 센서를 돌려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계속 축적된 데이터 있잖아요. 근데 AI는 뭐가 중요하냐면 들어간 데이터 그 학습의 양이요. 테슬라가 전기차로서 자율주행차로서 AI로서 학습한 양이 나머지 거에 압도적으로 엄청난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어요. 그래서 카메라 센싱을 사용해도 결국에는 훨씬 더 앞지른 인공지능이 사용되게 될 거고요. 이게 왜 중요하냐? 제가 놀란 거. 테슬라는 무슨 회사를 하고 싶은지 아세요? 자동차 회사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.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자기를 지칭합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네 그 전기차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돈을 벌겠다는 거예요. 그 소프트웨어 회사가 되겠다는 거예요. 자기네를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라고 하지 않고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부릅니다. 말씀드린 제가 나스닥의 미래가 그런 식의 미래인 거예요. 물리적인 어떤 과거의 산업자본주의에서 돈을 버는 그런 게 아니에요. 진정한 가치는 무형자산이고 향후에도 정말 지배적인 수익을 벌어낼 곳은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자산을 갖고 있는 거. 테슬라가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본인을 지칭하는 이유를 곰곰이 공부해볼수록 테슬라는 지배할 것 같아요.